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왜 패했을까요? 그 패한 충격적인 이유와 함께 저의 개인적인 논평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가 된 더불어민주당 저주 지금부터 시작됐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현재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인 2배로 이긴 비정상적인 충격 결과도 나왔지요.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1년 만에 사전투표에서 무려 2배나 넘는 득표율을 받았다. 또 국정원은 전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와 관련해 득표율을 조작할 수도 있고 1번으로 가야 될 표를 2번으로 가게 할 수도 있다라고 국정원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을 6개월 앞두고 11일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한 곳의 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불과하지만 득표율 차이는 17.15%포인트의 의미는 큽니다. 여론조사 신뢰성이 극도로 낮은 상황에서 실제 선거 결과는 가장 유력한 민심의 바로미터입니다. 이런 점에서 패배한 윤석열 정권에 보낸 민심의 통솔한 경고. 이번 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56.52%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39.37%를 압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2020년 4월 총선 결과와 판박입니다. 당시 강서구 갑, 을, 병 3개 선거구 후보 합산 득표율은 민주당 57.26%,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이 39.18%였고 득표율 차이는 18.08%포인트였습니다. 지난해 3월 대선에서는 차이가 2.1%포인트로 좁아졌고 6월 지방선거에서는 여당 후보가 간신히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왜 이번 보궐선거에서 졌는지 패했는지 충격적인 이유를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보선은 민심이 제21대 총선 상황으로 돌아갔음을 보여줍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중도층이 대거 이탈했고 이대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면 민주당 180석, 국민의힘 103석의 상황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한 충격적인 이유, 원인은 4가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의힘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강전은 지지층을 거쳤습니다. 민생을 더듬는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둘째, 국민의힘 선거 전략도 엉터리였습니다. 김태우 후보의 유죄 확정 판결로 생긴 보궐선거에 당사자를 사면한 뒤 공천한 것부터가 무리수였습니다. 셋째, 국민의힘 선거 전술은 더 엉망이었습니다. 거야의 거대한 야당 민주당의 발목 잡힌 윤석열 정부라는 현실을 팽개치고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힘있는 여당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라인 운운하고 그것은 매우 부적절했으며 강서구 개발에 대한 공약은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후보의
잦은 말 실수도 한몫을 했습니다.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을 애결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도 반발을 샀습니다. 이 네 가지가 국민의힘이 패한 충격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저 더불어공산당, 민주당 거의 윤석열 정권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유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당대표와 선거운동원들 고생하셨습니다만 전쟁하다시피 처절하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말장난하다가 결국은 국민의힘이 패했다고 언론이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찌됐든 전의를 가다듬고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을 박살내야 합니다. 자, 시민일보의 고하승 주필님이 10월 11일 보선 승자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은 고통을 줄이려 아편 처방을 받은 환자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병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하는데 손쉬운 아편에 위전하다가 생명을 잃는다면 그 처방은 약이 아니라 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은 승리에 도취돼 변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극단적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퇴행적 모습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보궐선거 승리가 내년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사실 이번 선거를 총선 전초전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전국에 226개가 있으며 그 가운데 고작 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불과한 탓입니다. 따라서 패배하면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승리했다고 해서 당 지도부에게 너무 큰 힘이 실리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승리한 정당의 지도부는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며 승리에 도취되고 말 것입니다. 마치 아편을 맞은 환자가 결국 중독돼 아편에 위전하게 되는 것처럼 현실에 안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여당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은 이번 보선에 귀책 사유를 이유로 무공천했어야 옳았습니다. 아무리 김태우 후보자가 공익 제보자라고 해도 국민의힘 여당은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은 여당의 호감을 느끼고 표를 줄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불행하게도 국민의힘 여당은 공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그것도 귀책 사유 당사자인 김태우를 공천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오만하게 보일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승리한다면 여당은 더욱 기고만장할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헤아리기는커녕 힘 있는 몇몇 특정 세력들의 입김이 작용한 불공정한 공천을 자행할 것 아니겠는가. 그게 총선에서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자, 그럼 민주당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만일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당의 귀책 사유를 무시한 공천에 따른 반사 이익에 불과할 뿐입니다. 비교적 흠결이 적은 진교훈 후보를 공천한 것도 이유라면
이유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가 선거 승리에 어떤 역할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당 대표가 진교훈 후보의 표를 깎아 먹었다는 충격적인 평가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승리하면 민주당은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이른바 수박 축출을 요구하는 개딸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따라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위원들을 색출하는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고 그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일도 뻐젓이 자행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정상적인 당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위증 교사 혐의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 소명됐음에도 당 대표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탓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범죄 혐의가 너무너무 많아 매주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상 이런 지경이라면 누구라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심지어 옥중 공천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보선의 승리는 이런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민주정당이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방탄용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방탄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필자가 이번 보선을 승자, 민주당의 저주라고 내린 이유입니다. 물론 저주를 피하는 부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여야 지도부 모두 지금부터 뼈를 깎는 변화의 고통을 기꺼이 인내하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까요? 자, 어찌되었든 우리 국민의힘 정신 바짝 좀 차리시고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여러분들 성찰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